안녕하세요. 오늘은 스케치업의 아주 기본적인 기능들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스케치업은 정말 많이 사용되는 프로그램이고 배우기가 정말 쉽고 그 대신에 기본 기능이 좀 적다 보니까 약간의 한계가 있다. 그 한계를 좀 벗어나기 위해서 루비라고 하는 플러그인을 많이 사용을 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렸었는데 실질적인 사용하는 사람 수로만 봤을 때는 스케치업이 3D 프로그램 중에서는 거의 1, 2위를 다투는 프로그램이 아닐까.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하든지 처음에 프로그램을 열었을 때 그 막막한 느낌이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시간으로 이제 스케치업에 대한 기초를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스케치업 버전마다 이 사람이 조금씩 바뀌어요. 저는 2021년 버전을 사용하고 있는데 좀 더 옛날 버전을 쓰시던지 아니면 좀 더 최신 버전을 쓰시던지 큰 차이는 없습니다. 계속 기능들이 개발이 되고 최근에 뭐 레이어라는 이름이 태그라는 이름으로 바뀌기도 했는데 이렇다고 해도 뭐 큰 기능의 차이는 없이 조금씩 오류를 잡아가고 새로운 기능들을 조금씩 추가는 하지만 조금 옛날 걸 쓰시던지 아니면 최근 걸 쓰시던지 큰 차이는 없습니다. 스케치업이 그렇게 막 드라마틱하게 바뀌지 않는 프로그램이기도 해요.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에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 이 왼쪽에 있는 이 내용들만 아셔도 어느 정도 기본적인 모델링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사용을 하셨을 때 이게 안 보이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꺼내냐면 이 상단에 가서 마우스 클릭 해주시면은 여기서 Large 툴셋을 꺼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카메라 뭐 이런 엄청나게 많은 기능들 그리고 저는 뭐 카오스 빈티지라든지 엔스케이프, 브이레이 이런 것도 들어가 있죠. 이거는 제가 여기다가 설치를 했기 때문에 엔스케이프나 브이레이 같은 경우는 내부 프로그램에서 플러그인 형태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플러그인을 설치를 하면 여기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꺼낼 수가 있다. 보통 플러그인 설치를 하고 스케치업을 껐다 켜면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가 따로 이렇게 뜨게 됩니다. 그걸 이렇게 드래그해서 드롭 해주시면은 이렇게 딱 들어가게 되고 이거는 정리는 어떻게 하시는지는 다 본인 취향이라고 보시면 돼요. 스케치업을 정말 루비를 정말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보면 이게 줄이 3개, 4개 이렇게 늘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면 아주 기본적인 이 좌측 기능들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보시면은 셀렉트가 있습니다. 셀렉트 기본적으로 이 마우스 설정인데 이 마우스 선택하는 그냥 셀렉트 한다는 거죠. 말 그대로. 근데 이 기능을 왜 알아야 되냐 하면은 어떤 도형을 그리거나 아니면 뭐 입체를 만들고 난 뒤에 선택을 위해서 항상 다시 이 마우스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우스로 돌아가기 위해서 스페이스 바를 눌러주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네모를 그리고 나서 스페이스 바를 눌러주시면 다시 셀렉트 기능으로 이렇게 화살표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작업이 끝나면 항상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마우스 아이콘을 볼 수 있게 돌아가 주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에 make component라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개체들을 만들고 난 뒤에 그거를 컴포넌트로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컴포넌트라고 스케치업에서는 부르는데 뭐 라이노나 캐드 같은 것에서는 블럭이라고도 많이 부르죠. 클릭해서 make component 해주셔도 되고 여기서 아이콘 눌러주셔도 됩니다. make component를 해주면 이렇게 컴포넌트를 만들 거냐고 물어보고 그다음에 이름이나 이런 것들을 설명 같은 거를 입력해 줄 수가 있는데 굳이 이거를 일일이 입력하지는 않고요. 저는 그냥 이름 정도만 바꿔주거나 아니면은 크게 엄청 정리를 잘해야 되는 모델링이 아니라면 그냥 만들고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의 장점은 하나를 만들어 두면은 나중에 하나만 클릭을 해서 변형을 하더라도 다 같이 변형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거를 잘 사용하면 엄청나게 빠르게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건 나중에 간단한 실습을 하는 영상에서도 알려드릴 거지만 창문, 창틀, 문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우리가 건축에서 그 부분들은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이 되잖아요. 아니면 뭐 가구 같은 걸 디자인하신다 하시면은 뭐 볼트나 너트 같은 것들 한번 만들어 놓으면은 계속 사용하고 근데 변경이 될 수도 있는 것들. 문 같은 거는 내가 뭐 700에 뭐 높이 뭐 1800, 2m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는데 그거를 갑자기 문 크기를 변형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문의 디자인을 갑자기 바꿔야 된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때 여기 이걸 만약에 문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렇게 문의 두께라든지 넓이라든지 높이 또는 여기다가 이렇게 또 추가적으로 디자인도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모두가 한 번에 바뀌기 때문에 중복 작업을 엄청나게 줄여줄 수가 있죠. 이래서 컴포넌트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버켓 툴이 있습니다. 다 각각마다 단축키가 있는데
포켓 같은 경우는 B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 단축키는 제가 뭐 어느 정도는 알려드릴 수 있지만 보통은 직접 설정해서 사용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기본적인 것들은 그냥 따라가도 되는데 나중에 보시면은 단축키가 몇 개 설정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이런 기본적인 것들만 설정이 되어 있고 다른 것들은 설정이 안 되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것조차도 설정을 바꿔버려서 이건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상단에 윈도우 탭에 프리퍼런스를 들어가 줍니다. 그 다음에 숄트컷을 확인해 주면 돼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내가 사각형을 자주 그린다. 그러면은 지금 R이 들어가 있죠. 이거는 이미 원래 기본 설정으로 들어가 있는 단축키이기 때문에 R을 눌러주시면 네모를 바로 그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하면은 단축키가 딱 한 번에 눌려야만 사용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라이노나 뭐 캐드 같은 경우에는 단축키라고 하지만은 여러 가지 알파벳을 입력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메이크 커브를 한다고 했을 때 그거를 뭐 MC, V 뭐 이런 식으로 만들 수도 있고 두 가지 이상의 알파벳을 조합해서 사용할 수 있지만 스케치업 같은 경우는 한 가지 알파벳만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더할 수 있는 게 Alt, Ctrl, Shift 같은 것들을 더해서 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hide를 H로 해놓고 unhide all을 이렇게 S로 해놨습니다. 근데 unhide last도 하고 싶을 수가 있죠. 그러면은 unhide all은 S니까 여기다가 Shift S 이렇게 식으로 해서 추가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Shift S는 이미 뭐 다른 걸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은 다른 걸 써야겠죠. 또는 Ctrl S. Ctrl S는 저장이니까 Alt S를 줄게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추가를 해줄 수 있습니다. 추가가 되면 OK만 눌러주시면 바로 적용이 되고, 그다음에 다른 컴퓨터에서 또 스케치업을 사용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는 익스포트를 해서 임포트로 단축키를 한 번에 가지고 올 수도 있다는 거. 어쨌든 버켓으로 돌아와서 버켓을 사용해서 이런 우리가 만들어 놓은 개체들의 재질을 굉장히 쉽게 넣을 수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매테리얼을 잘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매테리얼 탭은 이 우측에 디폴트 트레이 가시면은 쭉 나와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상단에 윈도우 탭에 디폴트 트레이를 가주시면은 어떤 걸 꺼내서 볼지 이렇게 쭉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약간 본인이 어떤 걸 많이 사용하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제가 꺼내 놓은 것들을 따라서 꺼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많이 사용되는 것들을 꺼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 매테리얼이 있죠. 매테리얼에 가보시면은 지금은 아무것도 재질이 안 들어간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이대로 렌더링을 하면 아주 하얗게 나오게 됩니다. 내려서 보시면은 모델 안에 있는 재질들 또는 다른 매테리얼들 보시면 여기 폴더로 이렇게 쫙 정리를 해줘요. 폴더로 정리되어 있는 건 그냥 스케치업에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재질들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렌더링을 돌렸을 때 퀄리티는 약간 아쉬울 수가 있어요. 이거를 더 좋게 하려면 나만의 재질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사용하는 렌더링 프로그램에 맞춰서 설정을 추가로 해줘야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일단 색깔만 구별하고 어떤 재질인지만 알게 하기 위해서 여기는 기본적인 재질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타일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타일에서 베이직 타일 누르면은 바로 재질을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재질을 넣고 나면 그 재질에 대한 설정 값을 수정할 수가 있어요. 방금 재질을 선택해서 넣었기 때문에 바로 이 베이직 타일이 여기 설정이 떠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두 가지 이상의 재질을 사용하게 되겠죠? 두 가지, 세 가지를 이렇게 사용한다 했을 때는 마지막에 사용할 것만 선택이 됩니다. 그럴 때는 버켓을 누른 상태, B를 눌렀어요. B를 누른 상태에서 Alt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포이드 같은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이걸로 재질을 눌러주시면 클릭을 해주시면 여기 설정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고 여기서 설정을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색깔도 바로바로 수정을 해줄 수가 있고 뭐 초록색으로 만들어 줄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 컬러에 대한 또 컬러 휠로 바꿀 수도 있고 다양한 다른 설정들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 HSB라고 되어 있는데요. H는 hue라고 해서 색감 조정하는 거고요. 세츄레이션은 해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세츄레이션 값을 살짝 올려놓으면 이제 휴가 좀 더 진해지면서 여기서 색깔을 변경해 줄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사진의 색깔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 휴를 내가 초록색을 하고 싶다고 해서 초록색으로 바꾼다고 해서 전부가 초록색이 되진 않습니다. 이렇게 빨간색이 되는 부분도 있죠. 이거는 기본적으로 원래 재질 사진에 있는 이미지에 있는 색상에서 변경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토샵하고 좀 유사한 면이 있죠. 그 다음에 이거는 블랙 화이트 어느 정도 밝기를 할 거냐 하는 거죠. 사실 이 기능은 렌더링을 할 때 조금씩 만지거나 아니면 렌더링 프로그램 내부에서 조절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이 안에서는 이렇게 재질 크기를 조정해 주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지금 305mm, 305mm 이건 기본 사이즈예요. 이 사진이 여기 들어갔을 때
이 원래 이 이미지가 의도된 크기가 305mm, 305mm라는 거죠. 이 한 장 사진의 크기가 가로가 305mm, 세로가 305mm로 들어가게 되어 있다. 이 기본 설정을 그냥 따르는 거고요. 우리는 기본 설정보다 타일이 커야 될 수도 있고 작아야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럴 때는 이렇게 500, 뭐 700 이런 식으로 늘려주면 자동으로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재질은 정말 다양하게 사용되는데 간단하게 재질을 만들어서 유리의 느낌도 낼 수 있고 여기 오퍼시티를 조정해서 투명한 느낌을 낼 수도 있고 기본적으로 모델링을 하면서 재질을 잘 정리해두면 정말 좋은 게 추후에 렌더링을 할 때나 아니면 다이어그램을 만들 때조차도 재질이 있으면은 좀 더 편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컴포넌트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재질을 이렇게 넣어 주시면은 추후에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이 될 수가 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컴포넌트에 여기 재질을 넣었죠. 얘랑 같은 컴포넌트인데 여기만 넣으면 여기만 들어가게 됩니다. 또 예를 들어서 더블 클릭을 하고 나서 여기다가 재질을 넣어줄게요. 그러면 이게 다 같이 변경이 되게 되죠. 근데 우리가 작업을 하다 보면 이 한 개만 변형을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얘만 재질을 다르게 주고 싶을 수가 있죠. 그럴 때 그냥 이렇게 클릭해서 사용해 주시면 되는 거고 그것마저도 떠나서 또 복사를 해볼게요. 복사는 또 추후에 알려드릴 거지만 무브 M을 누르고요. 클릭하고 컨트롤 눌러주시면 이렇게 복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이 내부의 재질 몇 개만 이렇게 바꿔주고 싶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전부 따라오게 되니까 이거를 클릭해서 make unique를 해주시면은 얘는 이제 더 이상 같은 컴포넌트가 아니라 다른 컴포넌트로 지정이 됩니다. 클릭을 해보시면은 이제 definition이 컴포넌트 2로 자동으로 바뀌었죠. 우리는 컴포넌트 1을 쓰고 있었는데 자연스럽게 2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make unique라는 기능을 쓰면 이렇게 컴포넌트를 그 상황에 맞게 분리도 해줄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이 안에서 색깔을 바꿔주면 되겠죠. 이제 다른 개체들이 따라오지 않게 됩니다. 이제 컴포넌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 컴포넌트와 유사하고 많이 사용되지만 조금은 다른 기능이 하나 더 있습니다. 직육 매체 하나 간단하게 그려주시고 스케치업에서는 어떤 걸 그리든 간에 이렇게 개체가 다 클릭이 됩니다. 선, 면 이런 식으로 다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이 개체를 이동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깔끔하게 드래그를 해서 다 선택을 한 다음에 이동을 해줘야 돼요. 불편하죠. 그냥 여기 하나만 클릭하고 옮기고 싶은데 한 면만 클릭하고 옮기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반대쪽 면은 고정되어 있고 이 선의 끝 부분들만 따라오려고 하죠. 이럴 때는 이 개체를 3번 클릭을 해주시면은 한 번 클릭은 면, 2번 클릭은 이 선을 포함하고 3번 클릭을 하면 전체를 포함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우클릭 메이크 그룹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그룹을 정말 많이 써서 단축키에서 컴포넌트 대신에 그룹을 G라는 단축키로 넣어놨어요. 그래서 G를 누르면 바로 그룹이 잡히게 됩니다. 그룹은 컴포넌트처럼 하나를 변경한다고 해서 다른 것들이 다 변경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이 개체 하나로만 끌고 다니기 편하게 만들어진 거다. 모델링을 하다 보면 정말 개체를 많이 만들게 되죠. 예를 들어서 뭐 층별로 그룹을 잡을 수도 있고 일단 모든 이 사각형, 이 정육면체, 직육면체들 같은 이런 기본이 되는 도형들은 다 그룹을 한 번씩 지어주고 그 다음에 이 그룹들을 모아서 다시 또 그룹을 지어줍니다. 그러면 또 한 번에 클릭을 해줄 수가 있고 이거를 좀 수정을 하고 싶다. 그러면 더블 클릭을 해서 내부에서 이렇게 이동을 또 시켜줄 수도 있고 이 안에서 다시 더블 클릭을 하시면 이 개체 자체도 변경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클릭을 정말 많이 해야 돼요. 클릭해서 변경하고 다시 뭐 뒤로 갔다가 뭐 다 같이 이동을 시키고 재질을 넣는 것도 마찬가지로 뭐 추가적으로 이 가운데에만 재질을 넣어주고 싶다. 그럼 재질 클릭해서 더블 클릭하고 재질 넣어주고 또는 한 면에만 넣어주고 싶다. 그럼 더블 클릭해서 다시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재질을 사용할 때 또 유의해야 되는 사항 중에 하나는 하나를 변경을 하면 다 같이 변형이 됩니다. 이 개체에 넣은 재질도 다른 개체에 넣은 재질도 같이 변형이 되고 크기마저도 같이 따라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크기만 다르고 같은 종류의 재질을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은 복사를 해주셔야 돼요. Create Material 눌러주시면 그 개체를 선택한 상태에서 눌러주시면 그 개체를 그대로 하나를 복사를 해줍니다. 여기서 원하는 설정을 좀 변형을 한 다음에 OK를 해주면 이렇게 파란색 재질이 나오게 되죠. 기본적으로 재질을 새로 만들면 이렇게 그냥 기본 이름이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사용하던 타일과 유사한 이름을 써주시면은 추후에 찾기가 좀 더 편하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버켓 누르고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재질을 넣을 수가 있다. 그룹을 지어놓으면 이렇게 한 번에 재질이 들어가게 되고요. 하나에만 넣고 싶다. 그럼 다시 더블 클릭해서 클릭해 주시면은 됩니다. 네, 여기까지 재질, 그룹, 컴포넌트, 그리고 셀렉트, 단축키 입력하는 방법까지 간단하게 알려드렸고요.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다른 기본적인 기능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